그래서 너무 쉬운 화작 지문을 공부할 때는 기준을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에 조금 더 봐. 그러면은 조금, 그래, 이거라도 내가 좀 공부해두자. 이런 느낌. 근데 왜냐면 그게 약간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 지금 오늘 너희 교실에서 선생님이 화법 지문 수업할 거잖아. 그치? 화법만 좀 이제 오늘 네 지문 배울 거라서 양만 많은 거야, 얘들아. 어렵지 않아서. 이 네 지문 하다 보면은, 그러네. 진짜 돌아가는 게 똑같네. 요게 이제 아마 느껴질 거거든? 일단은 우리한테 그냥 화법 지문이 하나, 두 개, 세 개, 문제가 항상 세 개 딸려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문 지문이 또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요걸 하는 건데, 항상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거는 뭐야, 얘들아? 화법 전략. 근데 얘들아, 이 화법 전략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얘기했지,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지 5개가 있으면 내가 문학 문제 풀 때, 표현상 특징이 있고 표현상 특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뭘로 푸는 게 빠르다 그랬지? 표현상 특징.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제 강조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빠르니 아니면 서리법 찾는 게 빠르니 이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저 화법 전략을 물어보는 1번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 돼. 여기에선 다만 표특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용적인 게 있고 또는 우리가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어. 표시. 이 표시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내가 이제부터 표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문제도요. 아직 책도 안 폈네 나는. 자 볼게. 어디니? 여기 있다. 다 지금 몇 페이지예요? 오케이 34페이지 펴고 있죠? 34페이지 말고 우리 어디 보냐면 35페이지 봐봐. 이 순서를 조금 알려줄게. 35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딱 지금 써보면 1번 선지 읽어볼게요.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반응을 유도한다. 봐봐. 써볼게. 포인트는 이거야.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는 뭐라고 써있어요? 시각자료를 쓴대. 시각자료를 사용해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언급했다. 오케이. 경험을 언급해서, 그 다음에 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주의를 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중을 고려해서 발표 주제가 청중에 필요한 내용이면, 오케이. 청중을 고려해서. 그냥 글씨를 이쁘게 쓸 거. 청중을 고려해. 그래서, 뭐 한대요? 필요한 내용임을 언급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입 부분에 순서를 제시했다. 내가 잘 봐. 지금 그냥 포인트만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여기서 니네가 이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표지. 어디 있어? 일단 질문이야. 얘들아, 질문이라는 건 내가 본문에서 뭐 찾으면 될까? 그렇지. 이런 게 표지야, 이런 게 표지. 물음표 찾으면 돼, 얘들아. 그럼 지금 1번 문제는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번 문제 지금 물음표 찾아봐요. 1문단 갑니다. 1문단에 얘들아 물음표 한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여러분이 발표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낯설게 느껴지실까요? 얘들아 바로 나오지.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바로 나오죠. 얘들아 근데 너희 생각해봐. 앞에 봐.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왠 줄 알아? 이건 그냥 내가 쌍둥이 선지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수능 수업했을 때 기억나시죠?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당연히 질문하면 당연히 끌려오는. 이해됐어요? 얘는 지금 확인할 거리도 아니지. 근데 지금 질문이 있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할게요. 내용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냥 경험이라고 포인트를 잡아서는 안 되고 화법 지문에서는 발화자, 청중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을 우리한테 체크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경험을 찾아야지. 여기에 하다가는 앞에 있는 거기 따옴표 부분 있죠? 이 청중을 놓칠 때가 있어. 이거 나중에 내신에서도 그렇다? 여기다가 만약에 얘들아 발표 내용과 관련된 발화자의 경험을 언급하여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애들은 그냥 무조건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망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누구의 경험? 청중의 경험. 근데 어쨌든 3번, 4번 둘 다 내용을 찾아 헤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1문단에 3, 4번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이 대충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얘들아?
자료 어디다 활용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문제가. 역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문단 다 써놔가지고, 이거 좀, 다 뭐, 그래요. 이거 그냥 문단 그냥 그대로야. 선생님이랑, 얘들아, 내가 분홍 색깔 체크한 데만 좀 읽어보면서 이거 쭉 한번 훑을게요. 1문단 가봐. 뭐에 대해서 발표할 거라고? 효과적인 발표 방법. 왜? 너희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앞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대. 자, 2문단 가봐. 먼저 맥락 분석을 잘해야 돼. 목적, 청중, 시공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특히 누구 분석? 청중 분석을 잘해. 내가 유치원생을 놓고 발표를 할 건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발표를 할 건지 청중 분석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문단 발표 내용을 도입, 전개, 마무리 흐름에 맞게 구성해야 된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4문단으로 갈게.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뭐?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다. 맞지? 자, 요렇게 해서 내용을 소개했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에서 다룰 주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드러내야겠어. 얘들아, 이거 지금 어디니? 1문단 첫 번째, 내가 효과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이 부분이었고요. 2문단에서 방금 읽었던 부분, 청중의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해야 되고, 3문단에서 얘기하는 부분, 흐름에 맞게, 흐름 어떤 흐름이었지 얘들아? 도입, 전개, 마무리 흐름에 맞게 구성해야 되겠어. 자, 4문단 발표 태도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땠어요? 1, 2, 3, 4. 와 얘들아 이 지금 문단의 흐름 따르고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앞에 봐. 초반에 있는 1번, 2번, 3번 문제는요. 야 이런데 시간 쓰고 있니? 빨리 넘어가라. 약간 이런 답답함이야. 아 근데 이게 진짜 모의고사에서도 그렇다니까. 니네가 이제 이거 듣고 진짜 모의고사 많이 훈련해봐봐. 이 자리에 꼭 이 문제, 저시 1번 문제에 꼭 저 1번 문제 나온다고 얘들 수능 그 수업 때도 맨날 이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나머지 디테일 하나만 좀 볼게요. 회색 보입니까? 구체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는 나의 구체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이니까 화자의 경험이 되겠죠? 발표 계획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3문단의 회색. 제가 활용하는 발표의 팁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는 발표를 할 때 퀴즈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발표를 시작할 때 재미난 퀴즈를 만들어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중간에 사람들이 지루해하면 깜짝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라고 지금 자기의 발표 팁을 얘기해줬지 얘들아. 아 이거 너무 무시하잖아. 지금 문제로 돌아와봐. 구체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서 흔히 하는 실수를 제시해야겠어. 아니지. 자기의 어떤 성공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네, 5번이었어요. 내용은 이해됐죠? 근데 자, 여기서 문제만 하나 좀 볼게요. 앞에 봐봐요. 내가 여기는 보통 어떤 문제가 온다 그래서 자료 활용의 적절성 문제가 와야 되는데 요 자료 활용의 적절성 문제는 사실 알맞는 말은 여기나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기는 해요. 장문에 해당하는 문제긴 한데 이 자리에 이 문제가 나오거나 지금처럼 뭐냐면 자료 활용이 아니라 계획 반영의 적절성. 내가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잘 들어갔어? 확인해봐. 근데 얘들아 문제가 요구하는 발문만 다른 것 뿐이지 사실 요구하는 건 뭐야? 본문에 이거 나왔니 안 나왔니? 그냥 그거 물어보면 내용일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얘들아 3번 문제로 나오는 것도 똑같죠. 3번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와 있니? 자, 우리 말하기 지문에는요. 발화자와 청중 두 파트가 있다 그래서 청중은 누구야? 듣는 사람이지, 그치? 네. 내가 할게요. 자, 듣기 전략에는 얘들아 요거 우리 그 영상에도 똑같은 얘기 하나 들어가. 왜냐면 어제도 그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 들을 때 나중에 이렇게 눌러. 봐봐. 듣기 전략이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 쉬운 케이스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저기 보기 박스가 있으면 인원을 다수를 놓으면 한 명이 아니겠죠? 다수를 놓으면 3명에서 4명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보기 박스가 그 할애하는 칸이 많지는 않아서 보통 3명, 오늘처럼. 근데 보기 박스에 2명만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소수지, 소수. 최소한 2명은 나와, 얘들아. 근데 이게 훨씬 나아 보이잖아, 지금 보기에는. 사실은 이 친구가 좀 더 나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 이게 난이도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보기에 지금처럼 학생 1, 2, 3이 나왔지. 근데 1, 2, 3의 발화가 몇 번씩 이루어지니? 한 번씩이지. 그럼 저 발화들 간에 유기성이 떨어져. 그럼 내가 지금 학생 1만 읽고 풀 수 있는 선지는 다 풀어도 어떤 무슨 걸림돌이 없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학생 1, 2가 나와. 요번 수능이 그랬지. 요번 수능에 학생 1, 2가 나와서 발화를 각각 2번씩 해.
그럼 얘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유기성이 생겨. 그럼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하지만 둘 다 난이도는 낮다. 뭐 요런 문제 유형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풀이 방법을 해야 되는 거야. 자, 학생 1이라고 써있으니까 학생 1 볼까? 이것도 읽는 방법이 뻔해. 니네 이거 진짜 뻔하다. 잘 봐. 생각해보니 그동안 발표는 많이 했지만 발표 내용을 찾기에만 급급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 자, 자기가 한번 돌아봤죠. 앞으로는 발표 내용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겠어. 별로 뭐 느낀 게 뭐 없어 뭐 한 게. 자, 1번 볼까요? 1번 다 틀렸죠? 1번 제낄게요, 선지. 자, 그 다음에 학생 1로 할 수 있는 선지 4번으로 내려갑니다. 학생 1은 자신이 발표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오케이. 얘들아, 지금 그럼 경험 떠올린 거지. 그리고 부족했던 점 점검했다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너희는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학생 1의 발화를 읽었을 때, 아,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요 말투 있죠? 요거들은 뭐야? 경험 언급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경험 언급이라고 거기다가 한 번만 쓰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1번은 X, 4번은 일단 놔둬요. 자, 학생 2번으로 갑니다. 어제 지구과학 시간에 발표했던 생각이 나네? 그럼 너 여기서 반짝했어야 돼.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쓸래? 경험 언급, 그렇지. 이게 써야 되는 거야. 긴 시간 동안 지구의 공정과 자전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지만 친구들이 지루해했던 것 같아. 사실은 나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발표 때 자신감도 없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발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4번 정답이네? 됐죠? 이렇게 하면 진짜 눈으로 읽었으면 이거 몇 초 컷이니? 그래요. 5초 걸린대잖아. 그럼 얘들아, 니네 실제 수능에서 화법장만 풀 때 1번, 2번, 3번 지금 몇 분 안에 끝났어요? 3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실제로 선생님이랑 했을 때도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처음 1, 2, 3번에 나오는 화법 지문은요. 물론 문단 간의 유기성이 있지. 하지만 그 유기성이 아주 깊은 내용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수준이 쉬워서? 그러니까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용이 어려우니까 요만한 유기성으로도 막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내용이 쉽기 때문에 요만한 유기성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나머지 학생 3만 갈게요. 발표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들었을 때 얘도 지금 경험을 얘기하고 있네.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태도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맞는 것만 갈게요, 얘들아. 5번 가겠습니다. 자신이 청중으로 발표를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좋은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만 학생 2는 왜 아닌 거야, 얘들아? 경험을 떠올리는 거는 맞지만요. 뭐야? 학생 2는요, 자기가 청중으로 들었던 때가 아니야. 언제야? 자기가 발표했을 때 부족했던 점.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니? 네. 그냥 계속 이어갈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요번엔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지문은 내용에 대해서도 살짝 나올 만한 게 있어서 색깔을 좀 많이 썼어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4번, 이제 5번, 6번인데 4, 5, 6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잠깐 봐. 4, 5, 6번은 전형적으로 여기 1, 2, 3번에 대한 느낌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중간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지? 1, 2, 3, 4, 5 다섯 문제가 들어가 있어. 이 다섯 문제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초반에 두 문제 있지. 초반에 두 문제는 화법 문제고 후반에 두 문제는 작문 문제. 요거는 화법과 작문이 섞여 있는 문제의 유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약간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간 4, 5, 6번은요. 앞에 봐요. 요 느낌이야. 요 느낌.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라면 여긴 지금 세트 두 번째 거는 하나, 둘, 셋. 여기에 요 느낌. 이해됐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 느낌이더라도 요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긴 해. 다만 조금 더 생각? 이해돼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설 계획이 있네. 자, 볼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졸업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3가지 제시해야겠어. 근데 봐봐. 내가 왜 여기서부터 읽는 줄 아니? 기억부터 미음까지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얘들아 어떻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서대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아까도 봤잖아. 그치? 자, 봐봐. 1문단 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하는 동그라미 고등학생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장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한대요. 저보다는 삶의 경험이 적은 졸업생들에게 35년 넘게 교직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50년 넘게 이러면 벌써 지루하지 않냐? 모르시네.
아까 한 번 했어요. 그냥 35년 넘게 교직에서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의 이렇게까지 제가 얻은 삶의 교훈을 세 가지 얘기해 줄 거래. 첫 번째 뭐?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부터 2문단, 3문단, 4문단에 걸쳐서 얘기할 거예요. 1문단만 딱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졸업 축사할 때, 맞잖아. 자, 그러면, 쉬우니까 얘들아,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회색 파트만 좀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된대. 타인의 말에 휘둘려 사느라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 왜? 시간은 빨리 가니까.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게 2문단.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문단. 야, 인생은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하라고, 얘들아. 좋아하는 일. 두 번째가 뭐였어? 아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했잖아. 좋아하는 일. 그래서 뭐야? 현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미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도 있어. 이해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런 얘기 하면 되나? 중간고사 기간인데 유나가 맨날 그림만 그리고 앉아있어.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서는 저 새끼 뭐가 되려고 이러지만 좋아하는 거에 너 지금 앞으로 큰 화백이 대성할 수도 있어. 네 그림 한 7억에 팔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현재의 관심과 노력이 너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에서 얘들아, 4문단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 읽어볼게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된다? 더 단단해진다, 얘들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축사가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자,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졸업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몇 가지나 했어? 3가지 했잖아요. 방금까지 했잖아요. 너무 슬프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갈게요. 짧은 인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어. 이거 짧은 인생 어디야? 3문단에서 했죠. 인생 짧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유나야 그림 그려라. 이해됐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잠시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방식? 비유의 방식. 이건 디테일이 좀 필요해. 비유 방식은요. 선생님 얘들아 니네 찾기 싫을까봐 내가 거기다가 3문단의 직유법, 4문단의 직유법 써놨어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알겠죠? 이거 어차피 필기 외워서 시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파트 갈게요. 졸업생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익숙할 것 같으니까 학생들이 경험해 보았을 법한 고등학교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사례로 들어야겠어 라고 나와 있네. 얘들아, 사례 제시한 부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4문단의 괄호 부분 갈게요. 4문단 괄호 부분 봐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야, 벌써 틀렸어. 야, 벌써 틀렸어? 왜 벌써 틀렸어? 그렇지. 고등학교 때 실패담을 들려줬다라고 얘기가 써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 실패담이 아니라 대학 이후의 취업 실패담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리을 4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 있죠. 그거 선생님 체크해놨습니다. 4문단에서 파란색 파트 보여요, 얘들아? 4문단에 파란 글씨 문답법? 그런데도 저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으로 저를 단단해질 수가 있었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답법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 단어는요, 너희한테 내용은 내용이지만 표현상은, 그러니까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상 특징만 무조건 일단 체크가 들어가줬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지문만의 좀 특징, 난 좀 요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내용은 다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됐지, 지금. 다 훑었어. 우리 그 문제를 보면서 같이 싹 훑어보는 거야. 39페이지 봐봐. 지금 39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말하기 전략 중에서 아주 좋은 거 하나 나왔다?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인 전략, 감성적인 전략이 있어. 인성에서 포인트는 뭐야? 풍부한 경험, 난 이게 설득 전략이잖아. 난 이 모든 걸 신입생 상담 때 부모님께 쓰고 있어. 뭐야? 인성적 전략 어떤 거야? 어머니, 저 여기서 고장고만 10년 넘게 가르쳤어요. 우리
작년에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갔어요. 이런 식, 이게 뭐야, 지금 뭐에 호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골라보라고. 그렇지, 인성적 설득 전략이야. 나의 전문성이나 풍부한 경험이나,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성적인 거 뭔지 알아? 내 카톡 프로필. 내 카톡 프로필 봤어? 보여주는 거거든. 어머님 이것만 봐보세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야. 객관적인 자료를.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지. 왜? 타당하고 논리적이잖아. 이해됐어요? 작년에 뭘 받아? 무슨 상? 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네 대입 말하는 거야. 근데 요번 연도에 또 왔어. 또 와가지고 그거는 걸어올 데 없어서 그냥 저기 책상 위에 놔뒀잖아. 놀 데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거야. 우리 학원의 대입 입결 현황. 이걸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주는 거야? 자료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무슨 전략이야? 이성적인 전략. 이해됐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지. 원래 몇 등급 맞던 애가요. 이렇게 몇 등급 받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무슨 이렇진 않아? 성적표를 갖고 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성적인 설득 전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감성에 호소하는 건 뭡니까?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제가 그 아픔, 무슨 종교 같아. 제가 그 아픔, 제가 같이,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더 이상 자녀와 싸우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게 감성에 호소하는 거. 또는 어머니,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셔야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의 욕망을. 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써있어, 얘들아, 봐봐. 인성적 전략 뭔지 알겠니? 포인트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자, 이성적 전략은 뭐예요? 객관적인 자료 내비치는 거. 감성적인 전략은 뭐예요? 감성. 근데 그 감성이 좀 디테일해. 이 디테일을 조금 봐줍시다. 욕망을 자극한다. 너 이렇게 되고 싶지 않니? 이런 거. 자긍심. 너도 할 수 있어. 동정심.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분노. 왜 그랬대요? 요즘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일단 해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다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얘들아 문제를, 여기 선지 있죠? 선지 보기 싫잖아요? 내가 요 선지 다 정리해서 색깔로 여기 본문에 다 체크해놨어, 이 선지들. 알겠죠? 그래서 너희는 물론 체크 안 한 부분이 시험에 나와서 이거는 무슨 전략이냐라고 너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 다만 우리가 그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선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체크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니네 이거 체크 니네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니? 그래서 내가 왜 안 해, 근데?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해놨어요, 얘들아. 인성적 전략 한번 이거 보기 선지 안 읽고요. 선생님이랑 체크만 할게요. 뭐야, 아까 전에 말 서도 지루한 거 하나 있었잖아. 몇 년? 35년 넘게 교사 생활했어요. 자, 다음에 또 50년 넘게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나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이거 얘를 무슨 전략이야? 인성적 전략으로 신뢰감을 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인성적 전략 또 하나 있네? 얘들아, 인성 전략 또 하나 있어. 뭐야? 실패. 그래, 이거 여기 실패에 왜 내가 이거 인성적 전략으로 놨을까? 거기 내가 풍부한 경험이라고 써놨잖아. 이거. 야, 전문성이야, 이게? 거기 밑에 4문단에 초록색이요? 뭘요? 어디 봐요. 네.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왜 이게 인성이야? 풍부한 경험. 나도 실패 많이,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실패도 해볼 만합니다. 이러면 뭐 애들이 믿겠어? 아니야. 나도 해봤어. 내 경험을 먼저 제시해 준 거죠. 사실은 그 괄호 부분 있죠? 그 괄호 부분 전체가 다 초록색 해도 돼. 근데 노란색도 있어서 내가 너희 너무 헷갈릴까봐 그냥 한 군데에만 칠해 놓은 거야. 알겠죠? 거기 다 무슨 전략? 인성 전략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번에 이성적 전략과 이성적 전략은 차라리 제일 쉬워. 객관적인 설문조사 자료 떠왔잖아, 얘들아. 그쵸? 이렇게 되는 게 이성적 전략이고요. 노란색 전략은 뭡니까? 갬성. 갬성에 자극하는 거. 얘들아 뭐예요? 첫 번째 갈게요. 현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너희의 욕망을 막 자극하는 거야.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네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이 안 되는데 4문단 갈까요? 졸업한 이후에 취업에 계속 실패했었어, 나.
이거 뭐야? 동정시. 이거 내가 쓴 거 아니고 얘들아. 그 선지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해설지에서도요. 그 부분이 굳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얘들아. 동정심 막 이끌면서 나는 사실 여기 동정심이 아니라 공감? 이걸 좀 쓰고 싶었는데 문제에 맞춰서 해설 쓰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나 집안 환경도 되게 불우했었어. 이거 뭐야, 얘들아? 안타까움. 근데 이게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뒤에 문제 선지가 그 용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선생님 거기 그렇게 써놓은 거야, 얘들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몇 번 문제까지 풀어봤나요? 네,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얘들아, 선생님 풀이도 다 써놨는데, 풀이뿐만이 아니라 니네가 꼭 이 1, 2, 3, 4, 5번 선지들 중에 다 봐야 될 본문까지도 색깔로 다 표시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번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6번 볼게요. 보자. 졸업생 대표가 진행한 답사? 얘들아, 이게 뻔하잖아. 졸업생 대표가 진행한 답사라는 거는 이 축사를 들었잖아. 듣고 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거 나는 6번 문제가 내용일치 문제 수준이랑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교장선생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특히 A 부분이라는 내용이 좋았어요. 얘들아, 근데 잘 봐. 교장선생님이 우리한테 좀 중점적으로 말한 게 몇 가지였어? 3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하나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해됐죠? 특히 이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랑 볼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왜? 아까 전에 그랬거든. 타인에 휘둘리지 말라고. 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내가 이거 뜨문뜨문 읽어서 그렇지 이 디테일하고 자지구리한 내용들 다 들어있어요. 니네 읽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순간이 모여 인생을 만들어주시니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 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이거 어디서 얘기했어요? 2번째 파트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인생을 혼자, 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3번 X. 자, 그 다음에 4번. 실패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 이거 4번. 정답이 왜 4번인 줄 알아요? 졸업생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봐. 선생님 축사 잘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든 고등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나가면 마주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얘도 말이 지루해, 그지?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여기서 끝난 거야, 얘들아. 얘는 지금 1, 2, 3번 중에 어디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3번. 근데 5번.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라. 아까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2번에 있었어요. 야,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답이 나가냐?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해서,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화작이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앉아있으면 니네 이거 안 봐.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봐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사람들로서 알아야 될 선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 표현상 특징들은 다 가자 이거야.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화법 1번은 마칠게요.